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정말 놀라운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각 9.7, 코스닥은 14.63% 오르고 있고요. 아니 전체 지수가 10% 가까이 오르고 또 15% 가까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틀간 빠진 이 지수 자체가 거의 2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자칫 IMF 오는 거 아닌가라는 엄청난 불안감을 줬습니다. 그만큼 해외 자본 자체가 조 단위로 매일매일 5조, 7조 빠져나갔었으니까 이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근데 오늘 이 반등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전쟁 국면에서도 유가가 좀 들썩거리고 환율도 좀 불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한국 주식 자체의 어떤 펀더멘털 자체는 굉장히 강하다. 근데 이게 기업이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또 아니고 기업 실적도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부 이 한국의 어떤 정세 변화가 급격하게 변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외적 변화거든요. 이게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혹은 환율 변동성 때문에 외국인들이 급하게 내다 파는 형국으로 주식 시장 자체가 요동을 쳤던 거고, 그리고 이제 반대 매매가 일정 정도 이제 터진 것으로도 확인이 되고요. 어제 거의 11% 정도 빠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투한 사람들의 이 주식 자체가 패닉셀, 스스로도 팔았을 뿐만 아니라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에 들어가는 어떤 일정 부분의 파이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게 하락이 하락폭을 키웠기 때문에 사상 유례 없는 9.11 테러 이후 아마 최대 폭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한편으로 부동산 오늘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원에서 서울 지수를 보면 0.15에서 0.1 확실하게 지금 상승세가 꺾였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결정적인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역고드름이 생성이 된다. 결국 이제 마이너스 국면으로 가게 된다면 집값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두 그래프 사이에서 보이는 위화감이 느껴지죠. 이렇게 지난 이틀간 거의 한 20% 빠졌는데 거의 반등, 가깝게 또 들어올리는 그런 어떤 지구력.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내려앉고 있습니다. 늪에 서서히 빠져드는 것처럼 집값 자체가 서서히 그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런 위화감은 부동산원의 지표와 코스피 주가 지표에서 이제 딱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서로 길을 달리한다고.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수급 현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 모드입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수급 현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일단 현금화하기도 힘들고요. 시장에 자기가 원하는 가격 다주택자가 내놔도 못 팝니다. 이거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가격을 디스하지 않으면, 가격표를 바꾸지 않으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수급 현황이 별로 안 좋아요. 굉장히 내려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어떤 명암이 확실하게 엇갈리는 위화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표에서도 분명히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정도로 전문적인 어떤 식견은 안 가져도 이렇게 딱 지켜봐도 숫자가 말해주는 어떤 심리적 부담감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부동산원 지표는 집값 하락을 넘어서 늘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SNS 워딩에서 등장했던 정부를 이길 수 있는 다주택자는 없다라는 그 워딩 그대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규제를 넘어설 수 있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던 시절이 이제 지났다는 얘기죠. 종말선언입니다. 집값 자체가 천정부지로 올라갔던 그 기저에 정말 가치를 들어올릴 만한 호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심리 위에 호가와 호가를 쌓아놨던 이런 어떤 블록들이 허술해지면서 그냥 와장창 무너질 수 있는 리스크를 국가가 관리를 하겠다. 그것도 아주 단단하게 관리하겠다. 라는 의미에서 정부를 이길 수 있는 개인은 없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자, 이런 이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지금 무순위 집중 현황이에요. 옛날에는 한 달 전만 해도 그냥 서울, 경기, 인천에만 집중적으로 나왔는데 이제 울산, 제주, 대전, 경기, 전남, 인천
이제 거의 전국적인 이 파이로 퍼져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워낙에 울산도 분양가가 높았었고, 제주도 역시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경기는 서울 따라간다고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로 이 분양가를 넓혀놨으니까, 대전도 그렇고요. 경기 전남 쪽도 거의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8억대, 10억에 가까운 이 분양가 계속적으로 지금 쏘아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유가 부분이 또 불안정해지면 건설 원가가 급격하게 또 뛰기 때문에 분양가는 당분간 내려올 전망은 거의 안 하셔도 된다. 대신 구축 아파트 매매가를 좀 보시라. 신축은 중국도 그렇습니다. 5년간 지금 엄청난 부동산 침체기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부동산 수요자들이 신축 쪽은 손을 안 대요. 구축 쪽이 확실하게 좀 정상가로 회귀하는 어떤 이 집값 추이가 보여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매는 구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고, 자, 공공 분양을 좀 제가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마곡 17단지에서 이번에 토지 임대부가 나옵니다. 이게 임대만 아닙니다.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게 임대 아파트가 전부 아니냐 하는데, 전매도 할 수 있어요.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년 살면 충분히 아파트 내 소유권으로 확실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전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마곡 17단지 분양도 좀 필터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접수를 받게 됩니다. 특별 공급, 일반 공급 시스템 두 개로 진행이 되겠고요. 59제곱, 84제곱으로 진행이 되는데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죠. 2억 9천에서 3억 4천. 84제곱은 4억 2천에서 4억 5천. 지금 마곡에서 신축 분양하라고 하면 59제곱이 한 15억 넘을 거고 84제곱은 20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근데 토지 임대부로 나오게 되면 2억대 분양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주변 아파트 값이 18억 매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2억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굉장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겠고, 평수도 좋잖아요. 20평, 30평 전형적인 59와 84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서울 아파트 18억이 2억 됐다 해버리면 그냥 화들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인데, 이게 토지 임대부 형태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에이 임대인데 라는 오해를 가지고 계세요. 이거 임대 살다가 10년 살면 내 거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들면 사는 거고, 에이 그냥 버려야 되겠다, 딴 데 구축 가격이 합리적으로 떨어지는데 내가 뭐 굳이 여기 들어갈 이유가 있나, 스킵하시면 됩니다. 이런 선택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변 아파트 시세 보시면 17억 하죠. 15억하고 12억 합니다. 예, 마곡역도 가깝고요. 5호선이 그냥 쭉 지나가는 어떤 역세권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매물이 거의 18억에서 20억 가까이 나오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2, 3억의 아파트, 20억 아파트가 2, 3억이 됐다. 이거는 지금 뭐 폭락장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토지 임대부로 확실하게 신축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구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좀 메리트가 크다. 무주택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또 기회도 잡을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수급 현황, 근데 구축 상황은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니까 공공분양으로 나오는 쪽은 일단 택지, 땅값이 싸기 때문에 분양가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내릴 수 있는데 민간은 안 됩니다. 분양은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고, 구축 아파트를 기다려야 되는데 수급 현황이 굉장히 구축 아파트는 안 좋아서 계속적으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코스피가 뭐 911 테러 때보다 더 폭락을 해가지고 오늘 바로 반등의 사막을 지금 쏘아 올리고 있는데, 이게 유가가 어떤 식으로 지금 오르고 내리느냐에 따라서 주가도 좀 출렁거릴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올랐다고 해서 바로 올라타거나 또 내렸다고 해서 또 뭐 너무 움츠릴 필요도 없이 적정한 시점에서의 포인트를 딱 잡고 들어가시면 어느 정도 또 이런 혼란기에는 수익률을 또 챙길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틈새들이 보이니까 좀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아무튼 간에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가 한 달 내내 하락하지 않습니까? 코스피는 9.11 테러 때보다 폭락했지만 오늘 10% 다시 쏘아올리는 그런 수급 현황을 보여줬고, 부동산 시장은 도저히 뭐 부동산 시장이 기본적으로 돈이 안 들어오는데 결국 지표의 명암이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딱 갈리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물음표를 딱 찍을 수 있겠는데 돈의 흐름만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결국에 가서는
이 유동성의 흐름이 금융시장 쪽에 빵빵하기 때문에 이건 뭐 부동산은 계속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겠고. 그러니까 오늘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부동산원에서 내놓은 이 지표도 확실히 꺾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 인천, 공이. 그리고 가장 많이 올랐던 뭐 울산 쪽도 내려섰어요. 그리고 전남 쪽이 이제 마이너스 역고흐름이 생기기 시작했네요. 제주, 충남, 광주, 대구. 이런 식으로 이제 고드름이 역고드름이 땅땅땅땅 박히기 시작하면 서울, 경기, 인천 역시도 이제 머지않았다. 상승률이 둔화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락률로 본격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서울 매매가는 공식 지표에서도 이렇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라는 의문부를 찍을 수밖에 없겠고, 이게 어떤 위기 상황으로 다주택자들에게 다가오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투매 현상이 3월 달에 확실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반포동 뚝뚝뚝 소리 나올 정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대장단지 레미안 퍼스티지가 1월 17일 거래가 10억 5천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레미안 원밸리가 1월 29일 날 11억 2천 하락했습니다. 반포의 눈물이라고 뭐 칭할 정도로 엄청나게 하락하는 어떤 모습을 계속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장은 결국에 가서는 일시적 하락이 아니라 계속적인 쇠퇴, 매매가 공식 지표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하락장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강남, 송파, 서초, 용산 모두 이번 부동산은 이번 주 지표에서도 상승세 둔화를 말하고 있고요. 가장 특이점은 비강남권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에 손잡고 함께 동반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 지금 전세 가격 변동률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합세, 자물쇠를 딱 걸어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서울, 수도권, 전국, 지방. 전세가가 계속 오른다는 어떤 그런 소식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지표상으로는 딱 묶여 있습니다. 아니 매매가가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오를 리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서울도 보합이고 경기도 보합. 경기는 좀 내려갔네요. 부산이 조금 올라갔지만 글쎄 세종은 뭐 늘 그랬으니까 워낙 뭐 매매가는 완전히 지금 움츠러든 상황에서 전세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매가 내려가 버리면 전세가 도저히 버티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전세가는 보합세, 그것도 얼어붙은 보합세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이런 보합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 지표는 이 군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뭐 불을 뗄 수 있는 재료가 없는데 다 꺼진 상태고, 결국 최근 월세 거래가 임차 거래에서 50%를 넘는 50.5%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례적인 전월세 과도기 현상이 일어나죠. 이제 전세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월세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과도기적 양상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동구가 지금 마용성 중에 가장 회전율이 높았고 상승세도 높았던 그런 지역인데 매물이 지금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그냥 물이 쏟아지듯이 지난달 초에 비해서 60% 지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압도적 매물량이 계속적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다. 1,800건에서 지금 2,100건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상간에. 성동구가 이렇게 매물을 많이 내놓을 리가 없었죠. 왜냐하면 마용성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계속해서 장대 양봉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매물 출회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에서도 외인들이 던질 때 매물 다 그냥 던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는 폭락하죠. 아파트 시장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매물을 던지기 시작하면 가격은 그냥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고, 성동구 세림 아파트가 4억 떨어졌고요. 성동구 옥수현대가 2억 7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성동구의 아파트 가격도 지금 심상치가 않다. 앞으로 서울 아파트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데, 이런 하락세가 의미 있는 건 강남 가격을 가진 비강남권 대장 지역이 바로 성동구 아닙니까? 그죠? 마용성 중에 가장 강남 가격을 닮은 곳, 비강남권이지만 이런 어떤 메리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 메리트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형적인 비강남권 가격까지 가야지 집값 정상화가 충분히 찾아올 가능성 높다. 10억 빨리 당연히 깨져야 되고요. 이제 8억에서 이제 7억 정도로 더 내려서야지 어느 정도 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닐까. 너무 고점에 물려 있다. 자, 결국 가장 집값 상승세가 번뜩이던 곳, 결정타를 지금 있고 휘청거리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성동구가 얼만큼 가격을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집값 추이의 하락세가
더 급격하게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보합세로 유지되다가 계단식으로 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일단 지금 유가 부분이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 77달러까지 올랐다가 살짝 내려섰네, 다행히도. 두바이유가 81, 브렌트유가 81달러입니다. 휘발유가 지금 뭐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2.5% 올랐네요. 호르무즈 해협이 본격적으로 지금 봉쇄가 되느냐 마느냐 뭐 여러 가지 갈등 상황 속에 있고, 이란 쪽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 떠다니는 상선들 우리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뭐 위협도 계속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유가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안개 속이다. 이 유가를 잡지 못하면 세계 경제에 그냥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거 미국이 우리는 산유국 때문에 뭐 예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결국 미국이 다 그 모든 기승전 세계 금융의 붕괴를 떠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미국 쪽으로 모든 세계 금융이 다 관통하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악몽이, 나이트메어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쟁의 변수는 아파트 값도 약세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유가 변동성은 결국 선택지를 좁힐 수밖에 없다. 왜냐? 어느 정도 높은 아파트도 내가 들어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대출 땡겨가지고 삽니다. 근데 워낙에 지금 유가 변동성이 커져 버리면 환율도 뭐 출렁거리고 금리 자체도 더 올라가기 때문에 안 삽니다. 지갑 딱 닫아버리지. 1466원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있는데 이게 1502원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저께 그 사이에. 이렇게 되면 엄청난 지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환율은 결국 주담대금리 더 들어올리고 통제되지 않은 원화 하락에 대한 공포를 더 키울 수밖에 없죠. 환율 가치가 뚝뚝 떨어져 버리면 이거 뭐 주담대금리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담대금리 2년 내 최대치를 경신 중에 있고 4.29. 이거는 이제 공식 지표이기 때문에 4.29지 실질적으로 은행 창구를 방문해 보면 거의 6.5에서 7% 가깝게 우대 뭐 이런 거 다 빼버리면 그 정도 나오니까 앞으로 7, 8% 금리를 물어가면서 집을 산다? 굉장한 리스크죠. 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느냐 마느냐 이런 어떤 지금 갈림길에 있는데 그 여부에 따라서 금융시장 긴장도도 이제 해소가 될 거냐 말 거냐 결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아파트 시장이 이미 고점에서 슬슬 녹고 있습니다. 예, 한낮에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들고만 있어도 아이스크림이 주르륵 녹아내리죠. 고점에서 녹아내리는 게 이런 현상입니다. 계속 아니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 그냥 빨아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수습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파트 시장이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녹아내리고 있다. 자, 서울 아파트값 5주째 둔화는 그냥 상승세 브레이크. 이게 아닙니다. 집값 정상화의 첫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경기권 레미안 하이어스가 6억 2천, 그리고 화성시 5억 8천. 경기권 아파트가 이렇게 큰 파이로 지금 계속해서 3월 달 들어서 2월 초, 2월 말 들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경기 쪽 아파트 시세의 큰 폭 하락이 가져오는 이 모래폭풍은 기존에 있었던 상승세를 모조리 다 지워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래폭풍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만큼 굉장히 기존의 이 지형도를 바꿔버릴 수 있는 엄청난 지금 변화를 줄 수 있는 충분한 변동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자, 미국 이란의 휴전 기대감의 이 현실화는 주가 폭락의 이제 분기점이 될 가능성 높고,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감은 이제 비현실 팩트죠.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집값 하락은 정상적 집값으로 향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양자를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허들이 낮은 채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 분명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10%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 동시에 발표한 부동산원 지표는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걸 동시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죠. 결국 두 자산 시장의 갈림길이 확실하게 이제 명암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잘 지켜보신다면 정말 허들이 가장 낮은 저점에서 발목에서 내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잘 지켜보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아주 좋은 리스크 피해가면서 좋은 타점에 여러분의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생기게 될 겁니다. 오늘도 그럽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뻔뻔한 복도바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